자,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ABC를 기준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또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은 근이 없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는 개념은 결국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안다는 거야. 혹시 큐브 할 줄 알아? 큐브 3 곱하기 3 다 맞출 줄 알아? 이게 공식이 있거든. 공식의 종류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공략법대로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뭐 되게 빠른 사람 막 세계신기록 막 몇 초 막 이렇잖아. 왜 이렇게 해가 정리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큐브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봐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고서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맞출 수가 없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모양은 결국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연습을 시키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문제를 읽으면 지시사항이 전달이 될 거야. 모르겠어. 그럼 뭐든 간에 발악을 해주셔야 되고 지시사항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걸 들고서 문제를 풀러가면 된다고. 근데 문제를 보았더니 뭐래?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각각의 개수를 정리를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로 정리하시면 된다.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쓰더라도 한번 가볼게. 일단 니은 먼저 갈게요. 조금 더 정리는 더 들어갈게. 저는 이거 다 적어서 정리 들어와줘.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A를 3 그리고 개수의 각각의 자리를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한 게 0보다 크면 된다고. 근데 조건을 봤더니 플러스가 되면서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니은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게 제일 오리지널 방법이야. 됐죠? 근데 지금 정우 물어볼게. 여기서 A, B, C 잡는 과정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요것만 뗄게. 알겠죠? 요것만 떼고 가자고. 그럼 디귿의 조건에서는 뭐가 가능해요? 정리를 했을 때 일단 모두 다 개수가 2니까 양변에다가 2를 나눠서 식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정리 어떻게 들어가?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했더니 0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지 않는다. 리을도 같은 방식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 그대로 C. 나는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겠거든. 아깝잖아. 이런 걸로 실수해서 걸러지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고 5, 4, 20이니까 29 양수가 된 걸 확인하겠죠. 맞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건너뛰고 왔던 기억으로 잠깐 넘어가면 주어진 문제는 x제곱 빼기 4인데 여러가지 접근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합차의 느낌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가져갔어야 되고 마이너스 2와 2가 근이 되는 상황이고 또는 여기에서 x제곱 빼기 4는 0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없으니까 b의 값이 0이라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미 대놓고 나왔으니까 얘도 당연히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나왔어요. 기억, 니은, 리을. 넘어갈게요. 결국 난이도가 높아진 걸로 넘어가건
문제의 개수가 많아지건 무엇을 하건 간에 문제를 읽어서 상황을 얘기해준 대로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럼 다시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 부분을 캐치를 하자는 거야.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질 때 우리도 이제 학원의 홍보 개념이나 여러 가지들 뭐 홍보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쌤도 블로그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뭐 학원에서 뭐 쓸 게 뭐 있어? 뭐 우리 뭐 여행 놀러 갔다 오고 이런 거 써봐야 뭐 몇 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일기로 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니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글로 많이 남기면서 혼자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정말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누군가는 이미 수상도 나갔고 지금 학교 다니는 또래 친구들 같은 학년 친구들 중에 이미 미적분까지 나간 친구들도 있을걸? 자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수투까지 나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 근데 어차피 시험은 그때가 돼서 보는 거야. 그러면 수투를 나가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는 게 과연 의미가 없을까라고 접근을 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아.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기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발전할까? 그렇지는 않아. 물론 내용은 연계되기는 해. 여기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밀접하게 정리가 돼서 정말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글씨가 더 많아. 글씨가 더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들을 보면은 Y 읽었니? Y 그 과학학습 도서, 과학학습 만화 Y 몰라? 책에 이렇게 Y 이렇게 써있는 하드커버 몰라? 그러니까 마법천자문 이런 거 너네는 세대가 조금 약간 그 뒤인가? 요즘은 이게 이런 거 보면은 만화를 막 옛날부터 보면 어른들 엄마 아빠들이 만화를 읽는 거를 좀 반대하고 글밥이 많은 것들을 좀 찬성을 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라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거든. 글밥 읽는 걸 읽기 힘들다면은.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글씨를 읽은 다음에 잘 봐. 글씨는 지금 나이 때 누구나 다 똑같이 읽어. 읽자마자 어디까지 생각이 전해져서 넘어가느냐야. 근데 대부분의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다 어떤 리듬이냐면은 이런 리듬인 거야.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제일 첫 번째, 가장 최하위 그룹은 이런 느낌이야. 얘만 봐.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문제를 읽었어. 그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대. 이제 혼자 되뇌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그냥 글씨만 보는 거야. 운동만 하는 거지 결국은.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만큼의 시간을 단축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보자마자 무슨 줄이 하나가 나와야 돼.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 그 차이거든 결국은. 즉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A, B, C 그대로 A가 뭐야? 1, B가 뭐야? 마이너스 4, C가 뭐야? M 빼기 2라고 정리가 되니까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정리되면은 16 마이너스 4의 M 빼기 2가 0보다 크다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뭔 거야? 2줄이야 2줄. 얘가 어느 타이밍에 등장을 하냐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잔소리를 해보면 근데 얘 지금 쌤이 박스친 이 녀석이 등장을 하는 타이밍이 정우 특히 지금 현재로서 너무 늦어. 지현이도 맨날 쓰는 것들 얘기를 하지만 여기를 거쳐가는 느낌이야 돼. 여기는 쉼터야 쉼터. 빨리 여기로 와야 돼. 그럼 다음 쉼터가 또 정해질 거야. 아니면 정답이 그냥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 먼저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글씨, 자기 글씨로.
됐죠? 정리해주면은 16-4m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럼 24가 4m보다 작으니까 m의 값은 6보다 작다가 되겠죠. 6보다 작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진짜 좀 고민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 뭐 백날 얘기를 해도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세 가지의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여유가 좀 되거든. 세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 왜 세 개를 보여주겠어? 세 개 다 해야 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자, 1번입니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와 3이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다른 한 근이 3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 지난 시간에 한 근이 주어지면 뭐 하기로 했어?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기로 했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줘. 그럼 3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b가 0이 되고 3이 날라가고 정리하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0이야. 또한 다른 한 근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한 번 더 대입을 해주면 27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또 0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주면 a 값이 2, b의 값이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아닌데? 이것이 2가 4. 아이고 잠깐만. a가 7 쏘리 정리를 해주면 a 값이 7, 7이 14, 마이너스 10이니까 b의 값이 3분의 10 이렇게 진행이 된다. 틀린데? 잠깐만.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요거 정리를 잘못했을 것 같거든? 그럼 다시 할게. 소리. 9분의 4니까 9분의 4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가 3 27 더하기 3이 더하기는 3 그러면 4이 3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똑같은데? 뭐지? 뭘 틀렸을까? 이럴 땐 다시 풀어야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마이너스라 그랬네. 아닌데? 왜지? 그럼 여기는 9분의 4 3 약분 하면 3이야. 그럼 4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0이야. a가 7이고 7이 14 b는 3분의 10
어째 이래? 야 웃기다. 야 뭐 이상한데? 뭐 보이니? 아? 아니 다시 봅시다. 보여? A-7이라고 했는데? 나 뭐라고 했어? 일단 이거 먼저 할게. 다시 한 번 더 할게. 얘 먼저 넣자. 그럼 3 대입을 하면은 3, 3, 5, 9, 3, 27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분명히 맞지? 얘가 문제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2 다시 한 번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B는 0. 그러면 3 곱하기 제곱이니까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B는 0. 그럼 3 일단 양분이 될 거고 3 양변에 곱하면 3 빼기 2A 더하기 3B는 0. 똑같이 계속. 아 내가 푸는 게 틀렸나? 맞는데? 왜 아까 안 나왔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봐봐. 내가 계산을 뭐지? 그래서 다시 갈게. 소리. 일단은 두근이 주어졌을 때의 문제는 한근과 다른 한근이 주어졌다라고 바꿀 수 있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한근이 주어져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두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열림을 진행을 해주면은 A 값이, 그러니까 난 일부러 열림을 안 하려고 꼼꼼 쓰다가 이런 거야 지금. 열림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이게 제일 중등 초급 방법이야. 중등 초급 방법. 됐죠? 그치? 그러니까 두근이 주어졌어도 어차피 한근이 주어졌다고 정리가 가능하다고.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부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 고등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지금밖에 못해. 왜냐면 6월달 넘어가면 뭘 이거를 해 나오지도 않는데. 자, 방정식의 형태에서 정리할 수 있는 요소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때 두근을 a와 b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근의 합은 a 더하기 b겠고 얘를 마이너스 a분의 b, 또한 두 근의 곱을 a 곱하기 b가 되겠고 요거를 a분의 c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복잡해지고 좀 짜증나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 게 교육과정을 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있거든 지금 현재로서.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에선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고등학교의 과정으로 올라올 때 거의 한 8, 90%는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선 이거를 언급을 안 해. 물론 하기는 하지만 정말 가볍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를 숙달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진짜 매해 그래. 물론 이제 나는 이미 그 전에 숙달시켜놓고서 넘어가지만, 근데 그걸 공부하는 타이밍이 안 나와. 그래서 이 기간에 지금 넣는 것 뿐이거든. 해놔야 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어떻게 다시? 두근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정리. 두근의 곱인 얘네들을 곱해준 녀석은 그대로 a분의 c.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됐죠? 정리를 해주면은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여기도 정리해주면 양변에 3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9는 마이너스 a니까 7이 나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와진다.
해줬으니까 A 빼기 B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그럼 봐봐, 세 번째 방법이 하나가 원래 세 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또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이야. 원래 다 나갔었는데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고 저희도 이 상태로 바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거고 쓰셔도 돼. 알겠지? 가감 없이 그냥 써도 돼. 알겠지? 정리해 주시고, 하지만 정우는 그냥 대입해서 연립으로 했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로.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근이 나면 뭐 해준다? 한 근이 얘고 다 나머지 한 근이 얘라고 정리해서 둘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자고. 그 글씨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봐요. 뭐래? 2차 방정식 x제곱에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의 x의 개수와 상수항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바꿔서 풀었더니, 그럼 바꾸면 일단은 뭐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걸 바꿔서 푸른 녀석의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1이 됐대. 그럼 해가 몇 개야 지금? 해가 몇 개야? 두 개가 발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몇 개 발생한 거야? 두 개가 발생을 했다는 거야. 그럼 두 근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정리한 거에서 두 근이 발생을 했어. 그럼 뭐를 어떻게 하자고?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 한 근이 1이라고 정리를 하자고. 그리고 한 근이 주어질 때는 무조건 대입을 하자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9-3b 더하기 a는 0과 1을 대입한 1 더하기 b 더하기 a가 0인 것까지 정리가 가능하다. 가감 없어. 그냥 연립을 해주자고. 정리를 밑에서 위로 빼주면은 4b가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b의 값이 2고요. b가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a와 b가 등장을 했으니까 원하는 게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니까 자리다가 그대로 자리 정리해주면은, 그러면 해는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면서 만족하는 끈은 1과 2가 되겠죠. 저도 지금 보면은 느낌이 계속 여기만 보고 있는 느낌들이 되게 큰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저렇게 줬구나. 저기가 더 중요해. 저기를 봐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의 연산 과정. 예를 들어서 좀 빼볼게. 이걸 푼다거나 여기서 이걸 계산을 한다거나 이걸 바꾸는 과정은 필요한 거고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건 니네가 어차피 해야 될 과정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해야 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판사 관계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선생님들도 솔직히 지금 여기 번호대가 몇 개냐면은 나와져 있는 번호대가 요 녀석까지야. 10개거든. 유형이 10번째 유형이거든. 근데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공식이나 여러 가지들이 붙어서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왜?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용을 더 많이 얹어놓는 것 뿐이야. 그럼 시험은 안 나와. 활용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좀 무의미한 짓의 느낌은 있지만 과제를 그냥 건너뛰고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정리는 해보자고.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문제 읽기가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봐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일 때 대각선의 개수가 35개인 다각형이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라고 하는 대각선의 개수의 결과가 35라.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n 곱하기 n 빼기 3이 7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야. 요 단어는 앞 단원에서 이미 그건 연습하고 왔어야 하고 이 상태부터 이제 정리해 줄 때 필요한 부분은 약간의 대입. 왜? 어차피 웬만하면 점수로 그런 걸로 괴롭히지 않아. 얘에다가 10을 넣으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십각형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보면 그렇지만 수학은 공부할수록 느껴야 되는 게 사실 틀리지 않는 단계까지 도달을 해야 돼. 물론 연산 실수 때문에 틀린 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데 본인이 문제를 풀어도 틀리지 않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도 본인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의 비율이 더 많아. 그러면 잘 읽고 있는 거야. 근데 풀었는데 정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거야. 약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거를 잘못해서 2배를 했더니 제곱한 것보다 99만큼 작았대.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글밥이 몇 개나 된다고. 그리고 궁금한 게 뭐래? 어떤 자연수라며 11로 해볼게. 11로 해볼게. 그리고 읽어봐. 어떤 자연수가 11이면 11에다가 제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11에다가 2배를 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11을 제곱한 것보다 99만큼 작은 결과값이 나왔대.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럼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21이니까 빼기 99를 진행을 하면 됐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야. 이거는 우연찮게 맞은 거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쪼는 글밥이 많은 이런 문제들로 나오면 대부분 별표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뭐든 간에 좀 발악을 해봤으면 좋겠고 정리 좀 해줄게요.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을 해야 될 것을 x에다가 2배를 했더니 99만큼 작으니까 제곱한 것보다 99만큼 작은 게 2x였다. 아, 이거 독감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나? 학교 애들 좀 기침들 하지 않아? 네. 요즘 좀 빠진 애들? 네. 빠진 애들 있어? 이번에 독감이 좀 있더라고. 애들이. 쌤도 어제까지도 괜찮다가 지금도 막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닌데 오늘 출근을 해서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병원까지 갈 뻔했는데 밑에 약국 가가지고 약을 그냥 사 먹거든. 플라시보 효과라고 뭔지 알지? 플라시보 몰라? 처음 들어?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효력이 없는 약을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없는 것들을 주더라도 그게 내가 된다고 믿으면 이게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얘기야. 나도 이제 제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 관련 잘 모르잖아. 쌤 친구 아빠가 암이셨어. 암에 걸린 거야. 그럼 이제 암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좀 와닿진 않겠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가 썩고 있다는 거거든.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곰팡이가 쓴 거야. 몸에 곰팡이가. 뭐 대략적으로는 들어만 봤잖아. 근데 요즘은 꽤 기술이 발전을 해서 웬만해서는 낫기가 쉽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중에서 꽤 여러 가지 실험법들이 많은데 이런 걸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정말 신기한 게 그러면 이제 어떤 몇 개의 어떤 해당 사항에 맞는 사람이면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제안을 한대. 우리가 임의로 시험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떤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시도 안 먹을 것 같아? 왜? 암에 걸려 죽기 직전인데? 근데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의 실험은 하고서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지. 대체적으로 당연히 다 그런 찬스가 오면은 당연히 선택을 한단 말이야 대부분이. 뭐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잡아보겠다고.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 안타까워. 근데 난 너무 신기했던 게 6명을 뽑는데 6명 그리고 3명한테는 진짜 암 치료제를 주고 3명은 가짜를 준대. 좀 느껴져? 왜냐면은 이 사람이 6명한테 진짜를 줘버리면은 진짜를 받은 다음에 나한테 몸에서 효력이 내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 거야.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약이랑 가짜 약을 섞어줘. 내 친구네는 참고로 우연히 다행히 진짜 약이 걸린 거. 진짜 약이 걸리는 게 좋지. 그거를 치료를 받으려고 한 건데 그게 걸렸는데 치료까지 다 되셨어. 그래서. 근데 그게 거기에서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신기하더라. 다시 갈게요. 네, 또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는 28살이고 딸의 나이의 제곱에 그럼 딸의 나이를 x라고 해주면은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가 28살이라는 얘기는 엄마의 나이는 당연히 x 더하기 28살인 걸 볼 수 있겠고 다시 그대로 가봤더니 딸의 나이의 제곱은 엄마의 나이의 3배보다도 24만큼이 더 커졌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나는 이 상태에서 제발 좀 내 개인적으로는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어. 디테일한 건 아니어도 1의 자리 정도까지는 건드려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10을 넣어보면은 좌변은 100인데 여기는 10이니까 끝자리가 8이니까 8, 3, 24 안 맞아 어차피. 10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고. 9를 넣었더니 81이래. 9 넣었더니 7이야. 7, 3, 21. 그것도 5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 그럼 11을 넣었더니 맨 끝자리가 1인데 여기 9, 3, 27 넣었더니 1의 자리가 되네. 그러면은 11을 좀 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정리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여기가 6, 7, 84니까 108이니까 마이너스 108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27 곱하기 4니까 하나 더 주면은 12 곱하기 9 마이너스 따주면은 그래서 12살이라는 거 잡을 수도 있겠지만 11살이 아니야? 11살 10일도 되는데 안 되죠? 아 10이 아니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에 포물선 모양으로 써주는 이런 로켓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면에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40으로 어떻게 했을 때 된대.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녀석이 결과가 높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또 느껴야 되는 거는 t에다가 대입하는 문제라는 거. 그런데 원하는 건 높이의 결과가 60m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40t-5t 제곱의 결과가 60인 걸 볼 수 있겠고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고요. 넘기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60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 정식 뭐가 틀렸네. 이게 10이구나. 아, 저 정식이 아니다. 플러스 12는 0이 되겠고 그러면은 6이 10이니까 t 빼기 2, t 빼기 6이 되겠고 2초와 6초인데 처음으로 지나는 거니까 2초가 되겠죠.
지금 뭐 활용 예제 문제라서 해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힘든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높이보다 2cm가 짧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높이가 2cm가 더 길겠죠. 그럼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을 한 결과가 84가 된다. 난 계산 마무리는 안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정리. 정사각형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도록 할게요. 그럼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이 14 빼기 x가 된다는 거. 그때 원하는 게 정사각형 넓이 합 이거니까 x제곱 더하기 14 빼기 x의 전체 제곱을 합한 게 106이고 계산은 따로 마찬가지 안 하겠습니다.